네, 시사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4초 지나고 있습니다. 총선 전략들을 쭉 둘러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광주시당으로 갑니다. 김윤 공동선대위원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김유입니다. 네. 지금 전화 받고 계시는 곳은 어디신가요? 예, 지금 캠페인 중에 잠깐 이 전화 받으려고 지금 조금 조용한 곳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출근길 인사 중이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광주 8개 선구구에 공천을 했습니다. 예,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16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국민의힘이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얻으려면은 최소한도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정통성을 정확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은 수차례 걸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헌법 정신에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단순히 광주 민주화 운동이 광주의 정신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가치로 만들겠다. 이걸 전제로 해서 8개 지역구 전역에 이번에 후보가 다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저는 서구울에 출마한 김윤입니다. 예. 일단 총선과 관련해서 광주시에 내놓은 공약들은 잠시 후에 좀 저희가 좀 둘러보도록 하겠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서구을로 지금 나오게 되셨습니다. 서구을은 민주당 후보도 있지만 뭐 개혁신당부터 녹색정의당, 진보당까지 뭐 여러 당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서구을로 나오게 되신 계기가 있습니까? 네, 제가 볼 때 광주에서 앞으로 가장 미래 발전의 가능성이 높은 곳이 저기 서구을입니다. 네. 아시지만은 제가 이제 외국 생활을 많이 했는데 우리 광주를 설명할 때 저는 딱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광주의 중심은 푸근한 무등산을 끼고 그 다음에 어머니 젖주는 영산강을 끼고 그 안에 광주가 자리 잡고 있는데 특히 우리 저기 서구울 지역은 호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창동이라는 무궁무진한 앞으로 미래도시로 발전해갈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광주의 정치의 시대는 우리 가슴에 담고 또 미래를 향해서 광주 발전을 위해서 나가자. 저는 그 잠재력이 가장 큰 곳이 서구을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전략 공천을 받아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네. 내려오시니까 주민들을 많이 만나셨을 텐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제일 많이 듣는 게 그러니까 풍암호수 주변을 많이 다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들어보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치고 보고 이런 거 관심 없다. 민생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잘 살게 해줄 거 있을 거냐. 김윤 후보는 준비돼 있냐.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듣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떻게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인재들을 다 죽여버렸냐. 이재명 사천이 문제다. 어떻게 할 거냐. 호남은 이제 정치적 미래가 있는 거냐. 이 두 가지 질문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네. 정부에 대한 얘기는 안 합니까? 혹시? 네? 정부에 대한 얘기 안 해요? 예. 좀 궁금해서 저는 한번 여쭤봅니다. 특별히 그러니까 제가 제일 여쭤보실 때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듣냐고 물어보셨기 때문에 네네. 제 의견이 아니고 들은 얘기를 제가 그냥 전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6년 만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8개 선구구에 후보들을 공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도 담고 있을 것 같은데 광주에서의 어떤 목표는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일단 후보가 되면 네. 누구나 다 당선을 목표로 합니다. 네. 그리고 8명 후보 다 당선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네. 근데 핵심은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과연 광주가 이제 변화할 거냐. 결국 이제 그 민주화의 성지에서 이제 발전하는 미래지향적 국제도시로 광주가 도약되는데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 거냐. 저는 이 갈림길에서 실제 광주 시민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기존에 관성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쪽만 밀어주던 그런 시기에서 이제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느냐. 여기에 이제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네. 저는 모두가 당선되기를 다 바랍니다. 당연히. 일단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후보들도 이렇게 현장에서 뛰고 있지만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는 호남을 과연 배려하고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년 전에 당규를 바꿔가면서까지 예를 들어서 비례대표 당선권에 호남 지역 인사 25% 주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비례대표 순번을 보면 호남 인사들이 과연 당선권 안에 있는지 또 현역 호남 지역에서 바닥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그 인사들에게 당선권을 줬는지에 대한 것은 약간 갸우뚱합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네.
국민의 미래 공천관리위원회가 잘못했습니다. 아, 잘못했다. 그런데 원래대로 시스템 공천을 했더라면은 네. 저는 당연히 광주를 대변하고 대표할 수 있는 국민의힘 후보가 저는 당연히 안정권의 비례대표 후보로 들어갔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시스템 공천을 오히려 배제하고 예를 들면 특히 이 광주시당에서 제일 큰 공헌을 한 게 한 분이 아시다시피 그 주기환 전 시당 위원장이시거든요. 이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시스템 공천을 하지 않고 어찌 보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이 아니냐. 네. 오히려 이런 걸 그 구실로 삼아가지고 배제한 건 오히려 역차별이었다. 그리고 이번에 광주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지나버렸지만은 네. 이번 그 국민의 미래 공천관리위원회는 반성해야 된다.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잠시 후에 김화진 부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예,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분명합니다. 네. 잘못했다고 저는 당 지도부에 말씀드렸고 이왕 얘기를 한 김에 그나마 제가 이제 광주에서 당당하게 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게 네. 그 광주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던 대구 출신 변호사 있어요. 네, 도태우. 도태우 씨라고. 저 네. 잘라야 된다. 네. 그게 반영돼가지고 잘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비례 후보 공천 관련해가지고는 제가 그냥 목소리가 작아지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당 지도부께서는 정말로 당당하게 그 광주 후보들이 뛸 수 있으려면은 제대로 좀 그 여건을 만들어 주시라 끝까지 이런 요청을 제가 오히려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22대 총선 광주시에 내놓을 공약 같은 거 핵심적인 것들 빨리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핵심은 뭐냐면은 네. 광주가 이제 민주화의 성지에서 미래 도시로 나가려면 첨단 산업들이 많이 돌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빠른 AI하고 그 문화력이 이렇게 융복합되는 건데 그러려면은 예를 들면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네. 국제 기구들도 들어와야 됩니다. 제가 그 대우자동차 세계경영기획단장을 해봤거든요. 네. 저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김윤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김윤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네. 7가지 핵심 공약을 말씀하셨는데 1호 공약이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대표 공약입니다. 이 얘기는 반드시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대통령도 말했는데 아직까지도 진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네. 22대 국회가 지금 저는 걱정이 됩니다. 미리부터. 네. 국민통합 민생국회가 돼야 되고 이게 헌법전문에 반영되려면 개헌국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자칫 잘못하면 지금 누구 방탄국회 또 누구를 탄핵하겠다는 이런 식의 정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거든요. 지금 이거 광주 시민들이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방탄 따지고 탄핵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정당은 저는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저는 광주 시민들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이 얘기는 뭐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의 핵심은 그겁니다. 지금 현 정부에 대한 질타와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의 잘못된 부분의 시정을 다음 국회에 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우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려하신다고요? 아시다시피 조국당이 이렇게 그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이재명 사천에 대한 반발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이 그 대안이 조금 못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에너지가 엉뚱하게 좀 조국당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크게 우려합니다. 바라잡아 주십시오, 광주 시민들이. 민심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예. 제가 나름대로 바라보고 있는 관점과 해석은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서울에 이제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어떤 변화가 가장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저는 특히 서창동 일대를 굉장히 주목합니다. 서창동. 금싸라기 기획의 땅입니다. 네. 저는 광주를 우뚝선 세계적인 도시로 이렇게 변모시키는 플랫폼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대우자동차 세계경영기획단장을 해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디자인할지 어떻게 뚝심 있게 추진해 나갈지 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